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성품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절대나 성품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 것이 성품을 보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문 잘 하셨어요. 성품을 본다 했는데 성품을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성품을 대상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성품을 본다 했을 때 견성이잖아요. 그죠? 견성이 있느냐 그러는데 성품은 형상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성품을 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말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자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성품을 본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할 수 없이 목적어로 성품을 썼는데, 지난번에 사국에라는 화두를 제가 드렸었나요? 직견열애라고 했을 때 열애를 본다는 것도 열애는 대상이 아니고 열애가 곧 부처고 마음이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상화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견성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그냥 통째로 아셔야 돼요. 성품을 본다라는 게 뭔지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성품이냐를 아셔야 이 견자를 썼지만 여기 성품이 뭔지를 알면 성품을 본다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마음이냐 했을 때, 어떤 것이 성품이냐 했을 때, 이제 그대가 묻는 것이 그대의 성품이고, 내가 답하는 것이 나의 성품이다라고 이렇게 밖에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언어의 한계예요, 언어의 한계.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성품을 본다 하느냐. 그래서 볼 수 없는 그 성품을 본다는 게 뭔지를 바로 자기가 이제 깨달으면 돼요. 깨달아서 그걸 일러야 됩니다. 그 성품이 뭔지를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성품이 뭔지. 어떤 것이 성품이냐 하는 것을 찾으면, 성품을 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내 성품을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성품을 본다 했잖아요. 근데 성품을 보는 게 내잖아요. 내가 나의 성품을 본다라고 하는데, 나하고 성품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나하고 성품이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성품을 보는데, 성품을 보는 게 누구예요? 성품을 보는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나가 누구예요? 내가 성품을 보잖아요. 성품을 본다 할 때. 내가 나를 보는 거죠. 그 성품을 보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자기 안에서 말을 뒤집어 가지고 한번 일러보세요. 그러면은 성품을 본다라는 말이 성품의 목적어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품을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면 이제 내 성품을 보는 것이 누가 성품을 보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밖에 더 이상 답변을 못 해드리고, 그사님이 직접 성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대상이 아니라는데 뭘 자꾸 찾으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질문을, 내가 성품을 본다 했는데 성품을 보는 것이 누구입니까? 자, 여기 답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논어에서 나오는 말, 생이지지, 학이지지, 고니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듣고 하면, 이렇구나, 이치가 이렇구나 하고 학이지지가 지는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게 진짜 실천하고 내 성품을 아까 본다는 게 이제 내가 나를 안다는 건데,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아무리 학이지지를 해도 내가 고니지지에 담겨 있다는 단순밖에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항상 제가 불교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공부를 할 때는 이렇구나 하고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느껴지지만 정말 어떤 상황이 되고 무슨 약간의 트러블과 인간관계가 있으면은 이 바가 막 불같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성품을 본다
본다는 것이 성품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렵다는 게 느껴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두 가지예요. 일단, 그 질문의 내용이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논어에 나왔던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이지지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어려운 것 같다. 공부를 해도 성품을 본다라는 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품을 보는 것은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정면 돌파를 못하고 자꾸 포기를 해서 그래요. 사실 여기에 자지 않고 누워있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를 바로 줘서 여기에 답을 이렇게 한번 해보라. 요 문제를 가지고 참고를 해라 그러면 솔직히 한 2, 3일만 앉아있으면 그 답이 다 나와요. 근데 그걸 안 해봐서 그래요. 어렵다라는 거는. 사실은 답을 하고 나면은 너무 쉬운데 더 어려운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성품을 봤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더 어려운 거는 지금 김민수 선생님 말씀하신 게 공부를 해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같이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하는 그게 더 다스리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성품이 뭐냐? 성품을 보는 거는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성품을 보고 나면은 일상생활에서 화나고 짜증내고 이런 거를 그칠 수 있느냐? 금방 안 돼요. 견성을 해도. 그러면은 그럼 견성하는 게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굉장히 제 생각에는 견성을 하고 나면 화내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원인을 자기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왜 화를 내고 왜 짜증을 내고 왜 신경질을 나는지에 대해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냥 그게 화가 막 쌓이기만 해요. 그 해결책이 눈에 보이질 않아. 근데 견성을 한 사람은 그게 무엇 때문인지 원인을 정확하게 일단 알아요. 그래서 화는 내지만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는 거를 알게 돼, 저절로. 그래서 그때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욕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부질없는 짓을 했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아요. 그러면서 견성을 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견성한 내용을 가지고 생활에서 부딪히는데 적용을 하다가 보면 그것이 익숙해져서 이제 순발력이 생겨가지고 그런 상황에 부딪혀도 빨리 나를 돌이켜서 옛날처럼 화를 내거나 그렇게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점점 됩니다. 그래서 수신결에서 도노 후 점수해야 돼요. 도노하는 거는 쉬워요. 쉬운데 점수해야 되는 게 일상생활에서 도노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사실 더 어려워요. 도노 점수는 견성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수행이 점수예요.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해보면 그래서 도노 점수가 실제로 맞다라는 걸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예요.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것은 견성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두 번째는 견성을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다. 그 두 개는 별개의 문제인데 연결이 돼서 해결될 수 있는 지혜가 견성하면은 생깁니다. 그래서 금방 견성한다고 모든 게 해결이 돼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두로 점검해서 어떤 것이 본성이냐, 어떤 것이 부처냐 하는 거는 점검을 했어요. 했는데도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되거나 이제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화가 나요. 그냥 욕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옛날 내가 그걸 몰랐을 때는 그게 스트레스로 남아있는데 그 순간에 또 놓쳤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되니까 바로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공부를 먼저 하세요. 공부를 하시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도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견성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내드린 화두를 몇 번을 내드렸잖아요. 그거를 물고 한번 늘어져 보세요. 저한테 우리 선생님은 내가 한참 대답을 안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루에 한 번씩 대답을 하라 그랬어요. 하루에 한 번씩 대답을 해보세요. 열흘 안 가서 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안 해요. 사람들이 대답을 하려니까 틀린 답을 하고 맨날 같은 대답하면 쪽팔려서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민망해서 아니면 나한테 미안해서 미안하지 않아요.
그건 자꾸 또 답을 하고 시도를, 이 중에 몇 분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시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기 질문, 네. 그 견성 캠프를 한번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우리 여기 현장에서 하용 교사님이 견성 캠프를 한번 만들어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근데 그게 이제 견성 캠프란 말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모여서 철학정진하는 거예요, 같이. 예, 그러고 점검을 하고, 우리가 불교대학에서 그걸 했어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철야를 하면서, 1대1로 계속, 하도 했던 거 점검하고, 공을 어떻게 들였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하도 답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거를 하니까 효과가 좋았어요. 공부 진도가 잘 나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따로 떨어져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몇몇 분들한테 내가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내가 이제 좀 만나자고도 하고 연락을 하는데, 아니면 한국에서 통화도 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 내가 전화하는 거를. 그래서 나가 생각이 나는데도 나도 전화를 안 하게 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점검을 하고 싶으면은,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하두를 점검하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린 거든, 화두를 틀린 답이라도 좋으니까 자꾸 대답을 해야, 틀린 답을 가지고 더 이상 요리조리 궁리를 안 해요. 틀렸다 하면 그걸 딱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답이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답이 될 때가 없어요. 지금 무슨 생각이 났으면 빨리 점검을 하고, 아니라고 하면 그거를 딱 방향을 달리 잡아야 되니까 틀린 답이라도 자꾸 점검을 하는 게 공부가 더 빠릅니다. 네.